옛날 옛적 간날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이 자주 오네요. 그러게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이미 눈 왔어요. 그저께 밤부터. 그런가요? 네. 아, 크리스마스 날에도 눈이 내릴 거라는 예측이 있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네네. 녹음하는 거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네, 그러네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수요일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세요?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아하. 딸내미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아니 그러네요. 이런 네네. 날 녹음 네네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네요. 맞네요. 네. 그래도 스케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근데 저희는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집을 그냥 빨리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네. 네. 그러면 신나는 캐롤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네. 동요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또 네. 날이 날이니만큼 네. 캐롤 그 역주행곡이랑 진짜 그 곡을 이길 수 없는 그 몇 년간 계속 1위를 해온 그런 곡들. 아, 네. 몇 개 들어보자. 네. 신나는 걸로 부탁드려요. 첫 곡은 동요입니다. 아, 네. 네, 들으신 곡은 창밖을 보라였습니다. 아우, 첫 곡부터 정말 신나는 곡이었네요. 자,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첫 이야기는 농투성이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긴 관계로 제가 2번 정도에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투성이. 옛날에 부자 농부만 사는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딱 한 명 끼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농부를 농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농투성이는 농부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농투성이는 소가 없었습니다. 소를 살 돈은 더더군나 없었지요. 하지만 농투성이 부부는 소를 간절히 갖고 싶었답니다. 어느 날 농투성이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목수가 있잖소. 목수에게 나무로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다른 송아지처럼 보이게 갈색으로 칠도 해달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될게요. 아내도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나무를 깎고 다듬어 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지요. 어울리게 칠도 해 주었어요. 송아지는 마치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목동이 소들을 풀밭으로 몰고 가자 농투성이는 목동을 불러 말했어요. 여보게, 여기 작은 송아지가 있네. 한데 너무 작아서 안고 가야 한다네. 좋습니다. 목동은 이렇게 말하고 송아지를 안고 풀밭으로 갔습니다. 목동이 바닥에 내려놓자 송아지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목동은 말했어요. 곧 혼자 걷겠는걸? 저 풀 뜯는 것 좀 봐. 어느덧 저녁이 되어 소들을 다시 집으로 몰고 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동은 송아지에게 말했어요. 혼자 서서 배가 부르도록 풀을 뜯어 먹을 줄을 아니까 혼자 잘 걸을 수 있겠지? 널 또 집에까지 안고 가긴 싫다. 농투성이는 대문 앞에 나와 송아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목동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송아지가 보이지 않았지요. 농투성이는 송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직도 밖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만두지를 않더라고요. 같이 올 생각도 없고. 목동의 대답에 농투성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나는 내 소를 반드시 찾아야겠네. 두 사람은 풀밭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훔쳐갔는지 송아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목동이 말했어요. 아마 길을 잃은 모양이에요. 그럼 안 되지. 농투성이는 이렇게 말했고 목동을 이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장은 목동이 이를 게을리 했으니까 달아난 송아지 대신 암소 한 마리를 농투성이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농투성이와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던 암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농투성이 부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하지만 사료값이 없어서 소를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를 잡을 수밖에 없었지요. 농투성이 부부는 고기를 소금에 절이고 가죽은 도시에 가서 팔기로 했습니다. 가죽을 판 돈으로 다시 어린 송아지를 사려고 말이에요. 농투성이는 소가죽을 팔러 도시로 가는 길에 방앗간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 옆에 날개가 부러진 까마귀가 앉아 있었지요. 농투성이는 불쌍해서 소가죽으로 까마귀를 잘 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사나워지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없었어요. 농투성이는 방앗간에 들어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앗간에는 주인은 없고 부인 혼자서 있었어요. 방앗간 안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집 위에 누우시구려. 안주인은 농투성이에게 치즈빵을 주었습니다. 농투성이는 빵을 먹고 나서 소가죽을 옆에 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안주인은 농투성이가 피곤해서 잔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신부님이 오자 안주인은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집에 없어요. 한 상 차려서 푸짐하게 먹읍시다. 농투성이는 귀를 쫑긋하고 있다가 한 상 잘 차려서 푸짐하게 먹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자기는 겨우 치즈빵으로 만족해야 했으니까요. 안주인은 고기구이며 샐러드며 과자며 포도주며 하여튼 갖가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안주인과 신부님이 딱 앉아서 먹으려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안주인이 말했어요. 아이고 맙소사, 남편이에요. 안주인은 허겁지겁 고기구이를 난로 속에 숨겼어요. 포도주는 베개 밑에 숨겼고요. 샐러드는 침대 위에 숨기고 과자는 침대 밑에 숨겼어요. 신부님은 현관 위 벽장 속에 숨겼지요. 안주인은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아유,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다행이에요. 무슨 날씨가 이 세상이 끝장날 것 같네요. 방앗간 주인은 집 위에 누워있는 농투성이를 보고 물었어요. 저 사람은 뭐야? 아,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묵을 곳을 찾더라고요. 불쌍해서 치즈빵을 주고 집 위에서 자라고 했어요. 아내의 말에 방앗간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 탓하려는 게 아니요. 한데 어서 먹을 걸 좀 줘요. 아내가 말했어요. 치즈빵 밖에는 없는데요. 아무거나 괜찮아. 치즈빵이라도 가져와요. 방앗간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농투성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요. 같이 더 드십시다. 2번 권할 필요도 없었어요. 농투성이는 당장 벌떡 일어나 같이 먹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까마귀를 감싼 소가죽이 바닥에 놓여있는 걸 보고 물었어요. 저건 뭐요? 농투성이가 대답했어요. 안에 점쟁이가 들어있지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말했어요. 내 점도 쳐줄 수 있나요? 농투성이가 대답했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딱 4가지만 말해줍니다. 5번째는 혼자 간직하지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은 바짝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한번 해보라고 해요. 농투성이는 까마귀의 머리를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깍깍 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농투성이가 말했어요. 첫 번째 점괘는 베개 밑에 포도주가 들어있다는군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방앗간 주인은 이렇게 소리치고 포도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계속해요. 농투성이는 까마귀를 다시 한번 울리고 말했어요. 2번째 점괘는 난로 속에 고기구이가 있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방앗간 주인은 이렇게 소리치고 고기구이를 찾아왔습니다. 농투성이는 까마귀를 또 울게 한 다음 말했어요. 3번째 점괘는 샐러드가 침대 위에 있다는군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방앗간 주인은 이렇게 소리치며 샐러드를 찾아왔습니다. 농투성이는 마지막으로 까마귀를 다시 꾹 눌러 깍 울리고 말했습니다. 4번째 점괘는 침대 밑에 과자가 있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방앗간 주인은 이렇게 소리치고 과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방앗간 주인과 농투성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방앗간 안주인은 불안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열쇠를 모두 갖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5번째 점괘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농투성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선 이 4가지 음식이나 편안히 먹읍시다. 5번째는 좋지 않은 것이니까요. 2 사람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자 5번째 점괘를 말하는 대신 얼마를 줄 것인가를 놓고 흥정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방앗간 주인이 300달러를 내놓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농투성이는 까마귀의 머리를
꼭 한번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깍 크게 울었어요. 방앗간 주인이 물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요요? 바깥 현관의 벽장 속에 악마가 숨어 있답니다. 악마는 내쫓아야지. 방앗간 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안주인은 벽장 열쇠를 내놓아야 했어요. 농투성이가 벽장을 열자 신부님은 후다닥 뛰쳐나와 냅다 달아났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말했어요. 시커먼 놈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진짜 악마였다니까요.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네, 들으신 곡은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였습니다. 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어슴풀에 밝아오자 농투성이는 300달러를 들고 슬쩍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농투성이는 점점 살림이 피어 예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농부들이 말했어요. 농투성이가 황금눈이 내리는 곳에 갔다 온 것이 틀림없어. 그곳에서 돈을 갈퀴로 걸어모아 집에 갖고다 온다지? 농투성이는 이장 앞에 불려갔습니다. 농투성이는 어디서 재산을 얻었는지 말해야 했어요. 농투성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에 가서 소가죽을 300탈러에 팔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농부들은 자기들도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집으로 달려가 소를 잡아 가죽을 벗겼습니다. 도시에 가서 큰 이익을 남기고 팔려고 말이에요. 이장이 말했어요. 우리 집 하녀가 제일 먼저 가야 합니다. 이장의 하녀는 도시의 상인을 찾아갔는데 가죽 하나에 3탈러 이상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자 그만큼도 주지 않았지요. 상인이 말했어요. 이 많은 가죽으로 대체 뭘 하라는 게요? 농투성이에게 속은 것을 알자 농부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농투성이를 사기죄로 이장에게 고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아무 죄도 없는 농투성이에게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통에 넣고 떼굴떼굴 굴려 물속에 빠뜨려 죽이라고요. 그래서 농투성이는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신부님이 불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멀찌감치 물러서 있어야 했지요. 그런데 농투성이가 보니까 방앗간 안주인과 같이 있던 바로 그 신부님이 아니겠어요? 농투성이는 신부님에게 말했어요. 그때 벽장 속에서 신부님을 풀어드렸으니까 저를 통 속에서 꺼내주세요. 그때 양치기가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농투성이는 양치기가 오래전부터 이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농투성이는 있는 힘을 다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싫어! 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해도 난 싫어! 안 한다니까! 그러자 양치기가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대체 뭘 안 한다는 겐가? 농투성이가 말했어요. 글쎄 저 사람들이 나를 이장으로 만들어준다지 않은가? 저 통행 통 속에 들어가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난 싫거든. 양치기가 말했어요. 그러기만 하면 이장이 된다고? 나라면 당장 통 속에 들어가 앉겠네. 농투성이가 말했어요. 자네가 들어가 앉겠다면 자네도 이장이 될 수 있다네. 양치기는 좋아하며 통 속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러자 농투성이는 뚜껑을 탁 닫고 양치기가 몰고 온 양떼를 몰고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마지막 기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우르르 몰려와 통을 굴렸습니다. 통을 구르기 시작하자 양치기 소년이 소리쳤어요. 난 이장이 되고 싶어! 농부들은 농투성이가 그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먼저 물밑 세상이나 구경하게나. 농부들은 통을 굴려 강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섰더니 농투성이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유유히 양떼까지 몰고 말이지요. 농부들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농투성이 어디서 오는 길인가? 물속에서 오는 겐가? 농투성이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나는 물속 깊이 아주 깊이 가라앉았다네. 바닥까지 내려가 통 밑창을 뜯어내고 밖으로 기어 나왔지. 나와 보니까 아름다운 풀밭이 있고 새끼 양들이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더라고. 그래서 양떼를 몰고 나왔다네. 농부들이 물었어요. 아직도 더 있나? 농투성이가 말했어요. 그럼 자네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 농부들도 양떼를 갖고 싶었습니다. 농부들은 한 사람이 양을 한 무리씩 데리고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내가 먼저 가겠네. 농부들은 다 함께 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아기양이라고 부르는 몽실몽실한 작은 양털 구름이 파란 하늘에 둥실 떠 있었답니다. 물에 양털 구름이 비치자 농부들은 소리쳤어요. 정말 저 밑바닥에 양이 보이네! 그러자 이장이 농부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겠네! 둘러보고 좋으면 자네들을 부르겠네! 이장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풍덩 소리가 났지요. 하지만 농부들에게는 이장이 들어와! 하는 소리로 들렸답니다. 농부들은 이장의 뒤를 따라 허겁지겁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농투성이는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답니다.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at the Christmas party hop. Mistletoe hung where you can see every couple tries to stop.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let the Christmas spirit ring. Later we'll have some pumpkin pie and we'll do some caroling. You will get a sentimental feeling when you hear voices singing, let's be jolly,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have a happy holiday. Everyone dancing merrily in the new old-fashioned way. You will get a sentimental feeling when you hear voices singing, let's be jolly,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have a happy holiday. Everyone dancing merrily in the new old-fashioned way. 브렌다 리의 Wal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들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농투성이 이야기였죠? 네네. 이 농부가 그렇게 착한 사람 같지도 않은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산을 얻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복을 받는 걸로 끝이 나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주변에, 농부들 역시, 이 가난한 농부였던 농투성이를, 업신여기고 결코 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인간의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조금은 재미있거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은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은? 그러게요. 농투성이라는 단어부터 더 낯설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처음에 농투성이라고 했을 때 농담을 잘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자 농부들이 가난한 농부였던 이 주인공을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말이 바로 농투성이었다고 해서 좀 의아해 했었네요. 네. 네. 어찌됐건 사람들은 착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착한 마음으로 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네네네. 크리스마스에도 왜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받잖아요.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양말을 걸기도 하고. 막. 근데 자기가 뭐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울면 안 되고 뭐 네네네. 착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그렇죠. 선물을 네. 받고.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도 맞는 이야기 같기는 했네요. 네. 착한 일 많이 하셔서 선물 많이 받으셨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오늘이네요. 저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집에 다녀가시는 날이.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지금 이브네요. 친구들이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오늘 밤에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자, 오늘이라도 우리 친구들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오늘 밤에 다녀가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네. 노래 네. 이야기 잠깐 할게요. 네네네네. 몇 년간 계속 1등 자리를 내놓지 않았던. 캐롤송에서? 네네.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머라이어 캐리. 네. 이렇게 공식이 있을 정도로 수년간 네. 이렇게 쭉, 94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했어요. 근데, 2019년에 1위 자리를 다시, 잡은 뒤로, 지금까지 또 몇 년간 계속 또 1등이었는데, 네. 올해. 올해. 역주행곡이 나타났어요. 아까 그게 방금 전에 들으신... 들려드렸던 노래인데, 네. 그 브렌다리라는 분이, 예. 65년 전에 불렀던 노래래요. 오, 진짜요? 네.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잠깐 봤더니 할머니시더라고요. 네. 네. 79세. 우와, 대박. 내가 79세 때 저렇게 정정할까요? 그러니까. 네, 멋진 할머니네요. 몇 년 전부터 뭐 이렇게 챌린지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좀 그 노래를 이렇게 부각을 시켰었나 봐요. 역주행을 시켰었나 봐요. 근데 드디어 1위를 탈환한 거죠. 65년 만에 그 노래가. 네. 정말 멋진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네네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라스트 크리스마스예요. 네. 이 노래는 영국 오피셜에서 1등. 오. 지금 말씀드린 차트는 빌보드 차트. 사실 지금 들은 곡은 저는 그렇게 썩 이렇게 많이 들었던 곡은 아니고요. 네네. 머라이어 캐리 곡이라든가 이제 다음에 들려주실 그런 곡은 오히려 더 익숙한 곡인 것 같으네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네. 되면 무조건 들리는 노래죠. 네. 아무튼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옛날 옛적 갓날 갓적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로고송을 들으시고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거지 형제의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쌀이빅이라는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리빅이라는 형이 있는데, 이제 맨날 두 형제는 얻어먹으러 다니는 형제들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 보고, 쌀이빅이 너는, 말간 연기 나는데 가거라. 나는 뭉텅 연기 나는데 갈란다. 이런 거예요. 이제 연기 많이 나는 데가 이제 뭔가를 맛있는 건 많이 할까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어리비기는 호불 할마이라는 분이 이제 군부를 떼고, 그 어리비기가 간 곳에서는 호불 할마이가 군부를 떼고 있고, 쌀이비기가 간 곳에는 이제 그 모장작을 떼면서 그 환가변에 쓸 육개장을 끓여가지고 잘 얻어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형아, 니는 뭐 얻어먹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호불 할머니가 군부를 떼서 아무것도 못 얻어먹었다.
그런 거예요. 군불이 뭐냐면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는 거를 군불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환갑연이라서 쇠고기 육개장 잘 먹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눈을 푹 찌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봉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둠 상태에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도 갈 데도 없고 막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도깨비 둘이 날라와가지고 아무데 어리비기 쌀이비기 이놈들이 형이 쥐 동상 눈을 찔러 봉사가 됐어. 아무데 엉달샘에 가서 눈을 씻으면 그만 나을 낀데. 도깨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날이 밝았다는 걸 짐작했을 때 이제 웅덩이를 살살 찾아가가지고 눈을 씻어서 나은 거야.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깨금나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가지고 툭툭 떨어뜨리면서 이건 우리 산신령님 드리고 이건 우리 엄마 아빠 드리고 이거 그 다음은 우리 형 주고 그 다음은 우리 마누라 주고 그리고 맨 나중에 나 먹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많이 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둡도록 이제 계속 따느라고 밤이 늦어가지고 이제 불이 켜져 있는 집에 가서 있는데 도깨비들이 또 모여드는 거야. 몰래 이제 겁이 나가지고 다락에 숨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본 책에서는 도깨비들이 토제비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부자 방망이로 돈 넣어라, 밥 넣어라 이러면서 이제 오만 먹을 것을 다 이제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먹을 게 나오니까 이제 먹어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얘도 이제 깨금 꺼내가지고 먹은 거지. 그랬는데 깨금을 딱 깨물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도깨비들이 대들보 내려앉는 소리인 줄 알고 도망을 간 거야. 근데 방망이를 놓고 간 거죠. 그래서 동생이 그 방망이를 하나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원하는 거를 다 나오게 한 거지. 돈 나와라, 떡 나와라, 밥 나와라. 막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리비기가 이거를 알고 와가지고 니는 왜 부자가 됐는데? 하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어리비기도 이제 산에 가서 깨금나물 따고 그리고 이제 뭐 요건 나 묻고 요건 마누라 묻고 순서가 다르죠. 동생이랑 순서가 달라. 자기부터 먹고 이제 마누라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말한 집으로 갔어요. 도깨비 집에. 그래서 이제 도깨비들이 이제 뭘 막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깨금을 딱 꺼내서 먹었어.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먼저도 대들보 내려앉는다고 겠디만 너 우리 보배만 가져가 붙더라 하면서 한번 보자 이러면서 뒤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리비기를 발견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놈을 잡아가지고서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려주고 그리고는 성기를 쓱 빼가지고서는 쉰다빨 빠져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스렁스렁 어깨에다 메고 길가에 가가지고 둥지나무 밑에 의지해서 있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지나가던 고울자리가 와가지고 저 사람도 아니고 뭔가, 그리고 굴리세리들이 나타나서 더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성주 장안으로 내려갔다는데, 성주 장안으로 내려갔다는 건 저승길을 갔다는 건가? 그리고 여기에서 굴리세리가 뭔지를 검색해봤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 This year
네, 라스트 크리스마스 들으셨습니다. 아우, 노래 너무 좋아요. 우리가 도깨비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죠. 네. 근데 그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노래 네. 나가고 있을 때 네. 거기 대들보 위에서 깨물었던 게 개암나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죠? 네네네. 네. 여기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는 깨암남? 깨금남. 깨금남. 깨금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암나무였고, 그 개암나무를 잠깐 찾아보니까 그 이미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이 개암나무 열매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못 먹어봤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세대 차이가 있네요. 네. 이게 굉장히 고소하고, 뭐라고 그럴까, 밤보다도 훨씬 더 아삭거린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맛있어요. 근데 아마 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도. 네. 사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회용으로 일일 하루에 먹는 그 견과류들 있잖아요. 네. 그 외국에서 수입해온 견과류들, 호두라든가 땅콩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먹는데, 개암나무도 이렇게 우리 전통의 그런 그 견과류이니까 한번 애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네. 도깨비 하면 많이 생각나는 개암나무였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말놀이가 준비되나요? 아, 네네. 오늘은 어떤 말놀이인지 궁금하네요. 아, 네. 고무줄 많이 하셨나요? 그럼요. 고무줄 엄청 많이 했죠. 잘하셨어요? 글쎄, 제 입으로 잘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암튼, 동네에서 여자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소꿉놀이? 고무줄 놀이? 이런 것들은, 주로 하는 놀이였고요. 저는 이제 남자아이들이랑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조금 더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저도 네. 자치기라는 것도 하고 씨앗놀이 이런 거 네네네. 하고 했는데 그쵸. 전 고무줄도 잘했거든요. 근데 오늘 해볼 네. 거는 네. 요새는 고무줄로 안 하고 네. 줄넘기, 긴 줄넘기로 하는데 꼬마야 아세요? 그럼요. 꼬마야 그거. 알죠. 예. 그걸 줄넘기로 고무줄로 예전에는 했어요? 네, 고무줄을 예전엔 돌렸어요. 오, 진짜요? 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새끼줄이나 아니면 긴 빨랫줄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했지, 고무줄을 가지고 꼬마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무줄 놀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긴 했어요. 이렇게, 원래는 두 사람이 허벅지 정도? 무릎 정도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서 붙잡아 놓고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고무줄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던 반면에 또 고무줄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런 다음에 세 사람이 그거를 끼워서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삼각형 모양이 되면 그 삼각형 모양을 따라서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한 변에서 삼각형의 한 변에 내서 이제 고무줄을 하고 다음 변으로 넘어가서 또 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고무줄 놀이도 해봤었죠.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줄로 하는 고무줄 놀이 그렇게 차츰차츰 올리잖아요. 그렇죠. 머리끝까지 이렇게 하고 자기가 뻗을 수 있는 높이까지 올리기도 하고 예. 맞아. 그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까지 올리고 머리 한 뼘까지 올리고 막 이런 게 할 때는 다리를 찢어서 할 수 있는데 거꾸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발로 고무줄을 걸었던 놀이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제 키 큰 언니들이 이렇게 동생들 못하게 하려고 얄밉게 더 그냥
까치발까지 서가면서 높이 높이 올렸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네. 근데 그런 놀이들이 네. 그 고무줄 놀이 이런 게 성장판을 자극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그런 활동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저는 키가 안 큰 거죠? 아마 저는 언니들만 원망하면서 그걸 넘지 못했던 게 키가 자라지 않은 원인이 아니었을까. 예전에는 골목 안에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죠. 뭐가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막 그렇죠, 골목이, 그렇죠. 뭐 예전에는 지나다니고. 예전에는 골목, 마당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었죠. 어린이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근데 요즘은 정말 골목골목마다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골목 문화가 없어진 게 참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그렇게 체육관들을 짓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골목 문화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노는 걸 잘 안 하잖아요. 바깥놀이 활동이라는 걸 거의 안 하게 된 것도 아쉬운 점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제기차기나 뭐 간단한 공놀이, 뭐 방놀이 뭐 이런 거 잠깐 해주는 건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못해요. 못해서 이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놀이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저는 놀이를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전래놀이 강사 자격증이 있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간단한 놀이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놀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노래를 꼬마야를 같이 오늘 한번 그러면 불러봐요. 꼬마야 노래를 불러보는 거군요. 네. 자, 그럼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들 따라서 네. 한번 불러볼게요. 네. 네, 시작. 꼬마야 인사를 하여라. 꼬마야 하늘 같이 처음부터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시작. 꼬마야 인사를 하여라. 꼬마야 하늘을 보아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손뼉을 쳐라. 꼬마야 한 발을 들어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신발을 만져라. 꼬마야 한 바퀴 돌아라. 꼬마야 하늘 높이 뛰어라. 꼬마야 10번 뛰어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나가 놀아라. 이게 끝인데 잘 가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쵸? 제가 그리고 불렀던 노래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좀 추가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10번 뛰어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10개를 세줬죠. 10번을 뛰어라 이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네. 저희는 그거보다는 훨씬 짧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이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따라 못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인사를 하여라. 그다음에 인사를 뒤를 돌아라. 하라, 뒤를 보아라. 그다음에 땅을 짚어라. 그다음에- 만세를 불러라. 뭐 그다음에 갔나? 잘 가거라. 이런 식으로 되게 짧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길게 나오네요. 네. 근데 이건 정말 말놀이는 지방마다 뭐 이렇게 특색 있게 부르는 거니까, 맘대로, 그 기본 틀만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옛날 그 말놀이들을 되풀이해서 이렇게 들려드리지만
우리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응용해보는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네. 즉흥문학. 네, 네. 말놀이가 즉흥문학이라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말을 대답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주거니 하는 거를 받거니 이런 네, 거를 네. 애드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과 말에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말놀이. 재즈 피아노 배우는 거래요. 진짜요? 그 재즈 연주 피아노로 양손을 쓰고 그 즉흥 연주를 하는 그거를 배우면 계속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활동이 어렸을 때 하면 좋겠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네. 아, 그래요. 그 네. 재즈 피아니스트 세계에서 좀 유명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이안이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역시 옛날 옛적 간날 가적은 새로운 그 지식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네요. 네. 혹시 캐롤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전 캐롤이면 다 좋고요.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신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듣고 싶네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루돌프 사슴코드요. 네, 아주 명곡이라고 할 수 있죠. 루돌프 사슴 듣고 싶네요. 네. 썰매를 끌어주렴.